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지상에 그야말로 여기는 낙원도 이렇게 급수가 있어요. 낙원이 점점 갈수록 낙원이 달라져. 그런데 여기에서 28 비비상천까지 올라가면은 그 비비상천 위에가 백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는 욕계라고 해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그 다음 요 위에 올라가면 18천, 색계가 18천 있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18천, 석가모니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은 알아낸 거야. 내가 와서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불교에서 이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무색천이, 색계, 욕계.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 무슨 천이 있어요? 색계가 있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겠죠? 이 무색계가, 요게 색계가 18천. 욕계가 지금 6천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천. 여기 무색계 4천. 그 위에 백궁이 5개가 있어요. 제1, 2, 3, 4, 5. 거기에 5번째 백궁에서 내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만, 내 눈빛만 에너지가 있지. 도리천, 요런 데서 온 무슨 미륵이라든지 부처나 이런 이름은 덜먹거리면 어때요? 다 떨어져. 에너지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33천, 여기 있는 33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도리천에 33천이 있어요. 요걸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과 하늘꾼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잘 봐요. 환. 알겠죠? 여기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한을 님. 이건 하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환인 천재. 여기 있는 환인 천재의 아들이 환웅이야. 맞아요. 예. 환인 천재가 와가지고 뭘 만들어요? 환웅이라는 애를 만들 이 세상에 내리보내죠, 그죠? 그러면 이 환웅이 우리의 여기 한민족의 시조다 이 말이야. 그 여기는 여기서 내려온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를 서울대에서 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이름은 1000번 만번 환웅을 덜먹거려도 여러분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 그럼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절대 이런 쓸데없는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미원, 여러분이 말하는 여기에 있는 왕궁을 여러분은 자미원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미원이 지상에 자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자자를 어디다 써요? 자금성이 지상의 자미원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자자예요? 붉을 자자야. 자금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자미원이 자기들의 자금성이라는 거예요. 자금성. 이 자금성이 이 자미원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은 이 자자를 쓰는데 우리는 중국처럼 이 자자를 쓰면 우리는 나라를 뺏겨버려. 중국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를 써요? 철자. 우리는 붉은 기와밖에 못 써요. 그런데 얘들은 푸른 기와밖에 못 쓰는데 중국만 붉은 기와를 쓸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이 자미원이다. 너희는 그냥 우리가 통제하는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청룡밖에 못 써요. 얘들은 뭘 써? 황룡을 쓰는 거예요. 황룡을. 그러니까 청룡은 황룡의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늘궁을 만든 거는 백궁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백궁의 분서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다 여러분 사진을 몇 개나 있다. 앞으로 오면 사진을 여기다 가져오라고. 몇 개 오면은 사진을 앞으로 전시할 거 아닙니까? 백궁을 지어가지고 쫙 전시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 후손들이 나중에 백궁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많은 별 여기를 갈 수도 없어. 여기 갈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세계야 이게. 근데 허경영을 만난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이 세계 하늘궁으로 바로 온 거예요. 여기가 우주를 움직이는 그 하늘궁의 분소야. 분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돼도 매주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야 돼. 1월마다. 그 전 세계에서 와. 그래서 다 나를 만나는데 이렇게 앉아서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게 돼요. 여기 짐을 질 텐데 7층짜리 거기에 몇만 명이 들어오면은 1층, 3층, 4층 영상으로 다 보는 거야.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청에 있는 사람만 보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영상으로 다 이 일대 전체 수백 개의 건물이 전부 기와집이 들었을 텐데 거기 다 들어와가지고 영상으로 나를 본 거야.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 뭐 러시아 사람 다 와서 흑행령을 만나러 오는데 여기서는 밟혀 죽는 일이 있을 만큼 많이 오게 돼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의 국민소득 10만 불이 이 우리 백궁 여기 하늘궁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좁아. 그래서 장흥 일대가 장흥면 전체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앞으로 하늘궁을 건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야. 한 번씩 왔다 가면 여러분이 회비를 내면 하늘궁이 나중에 이제 건축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럼 질문을 받을게요. 피치를 잘 그래.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입고 다니는 흰 옷하고 검은 옷, 밝은 옷하고 그 경제 차이가 뭐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현재 중국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판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본인이 질문하는 거 본인이 심각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우리는 정성껏 들어야 돼. 사람이 정성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걸 우리가 비웃거나 뭐 그 질문을 좀 어떻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저거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그죠?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사요. 맞아. 그럼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사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돼.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왜? 중국 사람이 우리 국민이 내야 될 세금을 중국 본토에서 가져오는 거야. 맞아. 토지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매년 땅을 20년 가지고 있으면 그 땅값만큼이 세금이 나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제주도 사놨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국 돈이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데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땅이 경매 붙어버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는 그것도 관광 수입이야. 그러니까 우리 땅을 중국 사람이 사는 만큼 우리나라 세금이 중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땅 뺏기는 게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 그 일본 사람이 하와이 미국에다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지금. 미국이 바본 줄 알아요? 실컷 사가세요. 아주 좋은 조건을 팔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땅만 가지고 있지 세금만 내고 앉아 있는 거야. 하와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땅을 뺏기는 게 아니고 땅은 들고 갈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뭘 택해요? 속인주의야. 속인주의인데 미국은 뭐요? 속지주의야. 속지주의. 미국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 줘 안 줘? 자기 나라 땅에만 와서 애만 낳으면 무조건 도둑놈이든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거야. 속지. 땅을 중요시해. 근데 우리는 뭘 중요시해요? 사람. 한국 사람 아니면 한국에 가서 애 낳아도 절대 시민권 안 줘.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도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해버려 우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알겠습니까? 미국 사람은 굉장히 영토를 왜? 전쟁으로 뺏었으니까 남의 땅을.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맨손으로 가서 다 뺏어버렸어. 그리고 흑인들 가죽을 뺏겨가지고 흑인 한 명 머리 하나 가져오면 돈 얼마씩 줬잖아. 몇 달러씩 줘가지고 인디안들을 싹 몰아내고 그 인디안들 땅을 백인들이 성경을 들고 쫓아가서 뺏은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최고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가지고 흑인 잡으러 돌아다녔어. 인디안 잡으러. 그 인디안이 몽고반점 있는 우리 한민족이야. 알겠죠? 그래서 미국 영토는 누구 땅이었어? 한민족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뺏어나니까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키느라고 고생을 하는 거야.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왜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민족을 그만큼 미국 대륙에서 죽인 거야. 그때는 알래스카가 바다가 아니었어요. 땅이었어. 왜? 그때는 바닷물이 낮아가 중국하고도 땅이었어. 서해가. 그러니까 전부 걸어서 거기까지 간 거야. 러시아 하바르보스크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갈 수 있어. 한 달이면.
저 알래스카로 해서 걸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대륙을 저 베링해협이 그때는 육지였어. 거기를 걸어서 갔단 말이야. 그 전부 우리 민족이야. 그 한 민족 한 머리 하나, 한 민족 처녀 머리 하나 잘라오면은 몇 달러씩 줘가지고 그 우리 민족을 다 도살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얼마가 죽은지 알아요? 에? 어마어마한 유엔군이 15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해서 다시 죽어준 거야. 왜 그래? 우리 민족을 그만큼 죽였잖아. 그래 안 그래? 저 양반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나라 피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기운은 버리세요. 알겠죠? 또 아까 질문이 또 뭐였어? 그 말고. 서피치 하는 거. 서피치 하는 거는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은 남하고 대화할 때 90%는 들어줘. 95%. 자기 말은 5%만 해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부인이 뭐라고 하면 남편은 들어만 주면 돼 그냥. 입맛 뻥끗 하면은 싸우게 되는 거야. 맞아요. 다 들어준 다음에 아 그래 내가 돈이 없어 그거 못 해주는데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해줄게. 이래버려 그냥. 뭐 그런 걸 해달라고 그러냐 이러지 마란 말이야.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말 잘하는 거는 상대방 말에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실컷 들어주고 나서 긍정해 줘야 돼. 실컷 듣고 나서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은 간단해. 여자 앞에서 남편 앞에서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그렇겠죠, 그죠?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알겠죠? 네. 말은 내만 잘하면 돼.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도 자식한테 사모지요. 공자가 말한 3대 효도의 3대 요소가 사모지요가 세 번째예요. 그죠? 네. 첫 번째가 생전지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 사후지요.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 효도해라. 세 번째 사모지요.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왜? 내가 가서 호텔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아이고 이거 3만 원 호텔 커피가 3만 원이네. 우리 어머니 같으면 이거 고무신을 한 켤레 사줘도 되는 돈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무슨 짓을 하고 앉아있나.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시적사 밑보고 일하고 그랬는데 구리모 하나 로션 하나 못 사줬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나 사더라도 항상 부모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사모지어야. 사모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사모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지금?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앞으로 불행하게 이런 대통령들을 만났지만 앞으로 사모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이제 가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뭐가 와야 돼? 등불이 와야 돼. 동방의 등불. 알겠습니까? 네. 타골이 예언했죠? 네. 극동아시아 한반도에서 앞으로 동방의 등불을 들고 오는 자가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자의 앞에 전 세계가 굴복하리라. 질문. 자, 이정래님. 질문을 빨리빨리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 이정래님. 나는 답을 길게 하면 끝이 없어. 제가 어머님, 아버님, 오빠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묘에다 썼어요. 근데 언니 혼자 그거 다 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좀 화장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묘자리는 지금 있나? 네, 그것도 낙골당으로 돼가지고 아, 낙골당에 돼 있어. 인천 묘에 그냥 묘가 좀 돼 있어요. 그래 원래는 우리 몸에는 10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아, 그죠? 우리는 한 몸이 아니고 우주와 같아 안 같아요? 인간의 몸 하나에는 미생물, 뭐 유산균, 뭐 이런 게 몸에 많이 있어 없어. 그게 1000조 정도 생명체의 집합체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한 몸에 의지하고 사는 게 1000조 정도의 생명체가 기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갈 때 이걸 화장을 해버리면 천조를 죽이지죠? 천조의 생명을 죽여. 천조의 생명을 죽이는데 이거를 그냥 갖다 매장해 놓으면 땅속에서 그 미생물이 살아. 그죠? 같이 살잖아. 그러면서 어머니 시체를 다 갉아 먹어서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거기 존재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음식이 없어서 죽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생물이 흙 속에서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그 흙 속에서 융화가 돼. 그래서 흙이 살아나. 그렇게 안 그렇겠어요? 그름이 바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인체는 이 자연에 아무 해가 없게 돼 있어요. 죽어도 땅에 이롭게 되는데 화장을 해서 그 화장체는 이 땅에 이로운 거야? 이롭지 않은 거야? 이롭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천조의 생명을 죽여. 그래서 화장은 나는 대통령 되고 나면 화장제도는 서서히 이제 없애요. 전부 다 묻는데 묻는 데가 산에 묻어서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 탈이야. 공동묘지를 많이 만들어서 묻어. 오래된 거는 다시 또 다른 데서 모아서 처리하더라도. 그래서 묻는 것이 가장 좋은데 비용 때문에 못 묻는 게 사람들이 그죠? 묘를 파야 되니까 땅을 사가 묘를 파야 되니까 못 묻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한 사람 후손은 그만큼 마이너스야. 그건 각오해야 돼. 알겠죠? 부자들은 화장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이걸 죽여? 뭐 때문에 이걸 죽여가지고 천조를 죽여가지고 대대로 자기가 미생물로 태어나려고 하나? 유전자. 또 하나 화장장에 요새 개 화장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을 할 때 날아가는 가스가 에너지가 얼마나 열이 많이 나가? 맞아. 이 열이 지구를 온난화시키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조상들은 자연에다 갖다 묻었어. 아주 잘했지. 그래서 산에 길도 없어. 요새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묘를 써놔야 묘자리 가서 우리가 어릴 때 놀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묘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화장하지 말고 돈 없으면 화장하세요. 간단해. 선생님 지금 혼자 있으면서요. 엄마 아버지요. 그걸 같이 다 돈을 1년에 5만 원씩 주고 좀 내고 있지. 하고 있네. 그건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해야 되고 그 어머니 거기에 가서 합장을 하려면 화장 안 하면 못 들어가. 그 관 가지고는 못 들어가. 오빠들은 화장해가지고 옆에 있어. 옆에 들어갔지.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돼 있어. 장지 문화가 지금 화장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화장 안 하면 그 옆에 합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관을 파서 묻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화장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화장을 할 수밖에 없어. 이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화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있는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있는 사람이 화장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산에 가면 묘자리도 좀 있지. 그래 도시락을 먹더라도 산에 가다가 묘자리 가서 앉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건 전부 나무가 있어가지고 멧돼지가 뛰어놀까 봐서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맞아요. 너무 화장만 좋아해도 안 된다. 있는 사람들은 좀 봉사해라. 그냥 묘자리 써라. 써가지고 좀 봉사해. 나무 잘라내고 묘를 좀 써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이재현님 제3 치우는 거. 제사에 대해서 좀 문의하려고. 저는 큰 조부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큰 조부하고 그다음에 유교인들한 삼촌 예하고 동생까지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좀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합치로 되는 건지. 그 제사는 합쳐도 되고 상 하나에 한꺼번에 갖다 놓고 지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을 여러 개 모셔놓고 지내버려 그냥. 제가 틀리도 한참 있어요. 이 제사는 우리 고향은 지수면은 재벌이 175명이 나왔어요. 재벌이 175명. 이병철, 구인내, 조홍재 다 내 마을에서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텔레비 KBS에 나왔죠? 네, 봤죠?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 조부제사, 징조부제사, 조부제사, 부모제사 이렇게 지낼 때 징조부제사를 지낸 제사상은 싹 부엌에서 흩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조부제사는 다른 음식으로 다시 해서 차려야 돼. 그리고 조부 음식 딱 제사 끝나면 요거 싹 하나도 못 써. 다시 또 그러니까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음식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딱 지나면 음식을 온 동네 논아줘야 돼. 왜?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동네가 그만큼 화목했어.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징조한 제사상을 가지고 조부 지방을 얹어놨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야. 근데 우리 동네는 그렇게 부자가 많이 나와. 175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한국 재벌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이거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저 집이 제사 지내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무조건 논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음식이 상하니까. 그리고 제사 때 특히 전을 많이 하잖아. 이 전은 기름에 튀기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 생겨버려. 그래서 전을 며칠씩 두고 먹으면 곤란해. 빨리 논아 먹어야 되는데 이 가능하면 제사를 이런 전을 하지 말고 간소화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밥하고 국하고 딱 얹어놓고 부모한테 마음으로 하는 게 제사야. 맞아요. 왜 여자를 노예화하냐 이 말. 우리나라 제사가 여자를 노예화해서 여자를 노예 다루듯이 했다니까. 남자들은 방에 앉아서 노닥 끓이고 있고 여자들은 제사상 차리느라고 막 물불 가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골뱅이 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이제는 간소화해서 여자들을 고생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 20%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사 때문에 불교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고 99%가 불교야. 네, 제사를 간소화해서 지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잘 되면 좋고 불교도 잘 되면 좋은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지. 뭐 내가 뭐 기독교 제사 안 지낸다 이게 문제야. 기독교도 제사는 지내. 뭘 지내냐? 그냥 간단하게 차려놓고 기도해. 알겠습니까? 주도 예배를 봐. 그러니까 막 나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도 제사는 지내지만 기도와 묵념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조상은 뭘 원하냐? 모여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좀 모여라 이걸 원하는 거야. 제사의 본 뜻은 가족 파티야. 가족 파티. 그 가족 파티에서 꼭 돌아간 사람을 또 생각해라.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옛날에 결혼이 지금은 이 결혼이 이렇게 써. 지금은 이 결혼 맞잖아. 그죠? 이 결혼인데 옛날엔 무슨 결혼이야? 혼자로. 옛날에는 이 결자에다가 뭘 썼어요? 영혼. 에? 귀신 혼자. 무슨 혼자 썼어요? 할때 쓰는 혼자. 옛날에는 요자를 썼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는 혼을 쓴 거야. 혼. 그러니까 이 귀신 혼자가 이 귀신 혼자는 귀신이 만나는 거 아니야. 조상들이 만나는 결혼이었지. 지금은 그냥 이 혼자를 써요. 이 귀신 혼자는 실제 귀신 혼자는 이게 어디에 주로 쓰는 거야. 이게 혼자인데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뭐가 나와요? 혼백이 나와. 그러면 이게 혼과 백이 나오는데 이거는 혼은 3개가 있고 백은 7개가 있어.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3개가 3개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앞에 나타나. 하늘에 올라가면 백궁에 가면 여러분들의 혼이 다 도착해. 그럼 여러분의 혼백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10개야. 요거 7개, 요거 3개. 그 10개에 그게 여러분이 말하면 CD 영상이야. 여러분들의 지상에서 살았던 영상이 위에 올라오는 거야. 그 탁 보면 다 나와. 여러분이 남편한테 욕한 거, 마누라한테 욕한 거, 꼭 한 개도 없어진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다 나와. 그런데 허경영 백궁에 와서 허경영을 눈을 맞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기록하다가 싹 없어져.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백은 깨끗해진 상태로 도착해.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데로 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생 안 해도 무슨 종교를 믿으면서 고생을 안 해도 간단한 방법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원칠백 이 혼 자체에 이 혼백을 지금 못해요.
혼백을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이 혼백 자체가 3개고 7개인데 부모님 돌아가면 혼을 모십니까? 혼백을 모십니까? 부모님 혼백을 모시죠?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을 가서 탁 보면은 3혼만 나가버리고 700이 안 나간 사람이 있어 없어? 700이 안 나간 사람은 신발로 막 물에 빠지는 건져놓고 때리면 깨나. 숨을 안 쉬다가도.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숨도 안 쉬는데 막 인공호흡 하면은 숨을 쉬다가 깨나요. 그러니까 혼이 바깥에 나가서 이 백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멀리 안 갔어. 돌다가 이놈을 시리 때리면 이놈 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근데 똑같이 물에 빠졌어도 의사가 딱 건져보고 눈동자를 제껴봐 안 제껴봐? 요 밑에가 백이 들어있어. 알겠죠? 눈꺼풀 밑에. 그러면 빨간 핏줄이 세로로 이렇게 있죠? 그게 백이야. 알겠죠? 그래서 후라시를 눈을 딱 가가지고 딱 비춰보고 아 얘는 인공호흡 할 필요가 없어. 또 하나 탁 비춰보고 아 얘는 빨리 전기 충격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백이 이거 하고 붙어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는 인간을 살릴 수 있어 없어? 어떤 의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백이 애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도 빨리 병원에 가서 해야지. 그걸 죽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빨리 응급실로 데려와야 돼. 아버지가 쓰러졌다. 빨리 병원에 가보면 뭐 백이 안 나갔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염을 해놔가지고 옛날에 제사 막 장례를 하고 있는데 관 속에서 어른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그 뭐냐? 혼이 들어온 거지 백에. 백이 멀쩡한데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개석 있죠. 의사들도 그걸 아나요? 후라시를 비춰봐야 돼. 후라시를 눈 밑에 비춰보면은 여기에 눈꺼풀 속이 하얗면은 죽은 거야. 혼백이 다 짝을 맞춰서 가버린 거야. 근데 거기가 핏줄이 쫙 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 눈에 봐서 눈에 붉은 핏줄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하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눈이 허옇고 멍텅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듯이 눈에 붉은 빛이 보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약간 눈에 붉은,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맞아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그 다음에 12,000년 전에 이제 그 전 문명의 무,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일세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무 문명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그 단군 시대에 신의 단군들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신의 사람인데 이분들이 송가체를 폐쇄해서 신의 능력을 갖고 지구의 이제 그 의식식에 의해서 흩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가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송가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물은 잘 보세요. 이 물을 떠나고 기도하는 거는 물은 물에 이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한 기도예요. 요새 기독교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14%, 불교가 15%, 가톨릭이 자 보세요. 가톨릭이 9%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가 종교가 있어 없어? 60% 정도가 무교야. 그래서 우리는 민족 종교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민족 문화가 없어. 일본은 99%가 불교야. 불교 문화 국가야. 모든 잘 사는 나라는 그 나라의 종교가 한 개씩 뚜렷하게 있어요. 미국은 전부 기독교야. 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종교가 있는데 우리 민족만 종교가 없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야. 알겠죠? 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무슨 종교가 있었냐?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종교가 있었어요. 알겠죠? 이게 우리 민족의 99%였어. 맞죠? 네. 이게 왜 사라졌느냐? 여기 물에 뭐가 비쳐? 우주가 비쳐요. 맞아, 맞아. 별들이 비쳐 안 비쳐요? 어머니가 물 떠놓고 장독대에 이렇게 물을 쳐다보면 물에 우주가 나와 안 나와? 물속에 별이 다 나와요. 북두칠성도 그거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물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잖아. 그래 안 그래?
물은 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바라보는 것도 되지만 물 속에 우주가 있어. 그래 이 물을 떠나고 기도하거나 물에다가 허경영하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엄청 좋아지죠? 그러니까 암이 걸린 거나 이런 사람들은 물을 떠나고 냉수에다 허경영하고 물을 먹으면 암이 서서히 없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물은 기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인체의 70%도 물이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 수소가 엄청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 수소가 하나 있을 때는 뭐요? 수소가 하나 있을 때는 수소 원자 1번이야. 수소잖아. 맞아요. 수소가 두 개 뭉쳐 있으면 뭐예요? 하나의 원자에 수소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뭐예요? 헬륨이야. 그래 안 그래요? 헬륨. 수소가 하나의 원소 안에 두 개, 세 개가 들어있다. 뭐가 있냐? 리튬. 네 개가 들어있다. 베릴륨. 5개가 들어있다. 뭐죠? 불소. 우리가 말하는 불소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 안에 수소가 지금 우리 눈에 여기 수증기가 하나 보인다고 하자. 여기 수증기, 밥을 끓이니까 수증기가 보여 안 보여요? 그거는 수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가 30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30만 개의 수소 분자가 모여야 눈에 보여. 맞아요. 그거는 그 글자 그 자체가 수소 덩어리야. 맞아요. 그런데 수소가 하나 있으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여요. 그 수소가 하나의 물체, 하나의 원자 안에 수소가 몇 개 들었냐가 물질을 구성하는 구성을 바꿔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우주를 우리가 만들었어. 그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어지러워서 다 기절해버려요. 알겠죠? 그러면 수소가 6개 있으면 뭐야? 탄소야, 탄소. 맞아. 이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야. 원자 하나에 수소가 6개가 동시에 들어있어. 그러면 이 원자가 이 안에 6개가 뭉쳐있으면 이걸 우리는 탄소라고 그래. 탄소가 다이아몬드야. 석탄 알죠? 연탄. 네, 네. 그게 탄소야.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몸이 수소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수소를 태우면 탄소로 바뀌어. 맞아요. 그럼 이 몸에 탄소가 있다는 소리야. 수소는 다 날아가 버렸다는 소리야. 맞아요. 그러면 이 탄소도 다이아몬드 탄소는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근데 여러분 석탄 탄소는 썩 건드리면 다 깨지잖아. 연필 분질해져 버리잖아. 그죠? 이건 뭐냐? 허경영을 안 부를 때는 연필 석탄처럼 되고 같은 탄소라도 허경영을 부르면은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떨어져. 몸이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알겠죠? 그러면 같은 탄소 원자번호 6번 탄소가 6개가 모였는데 왜 석탄은 힘이 없고 다이아몬드는 힘이 있느냐? 석탄도 불에 타고 연탄, 다이아몬드 불에 타요. 불에 타버려. 네. 굉장히 세게 타요. 네. 그러면은 탄소야. 그런데 그 탄소 배열이 이렇게 돼 있느냐?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는 힘이 없어. 이게 연탄이야. 근데 여러분 몸이 평소에 이렇게 돼 있어. 세포가. 지그재그로 막 엉망이 돼 있어. 근데 허경영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쇳가루가 쫙 놓였는데 자석을 탁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못이 직선으로 쫙 달라붙어. 그러면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허경영 부를 때 여러분의 세포는 지저분하게 막 못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자석을 탁 들이대니까 못이 직선으로 따라락 붙어버려요. 그게 허경영 부를 때 여러분 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6번, 자 7번째 뭐예요? 질소야, 질소. 8개가 모여있으면 원자 하나에 8개의 수소가 있으면 이게 산소야. 우리가 이걸 먹고 살아. 이게 우리 허파로 들어가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118개를 내가 쭉 강의해 준 적이 있잖아. 이거 내가 보고 합니까? 안 보고 합니까? 안 보고 강의다. 이걸 만든 사람이야. 만들어가 우주를 이렇게 생성한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여러분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은 우주의 기본 원소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 물을 보고 기도를 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그래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복두칠성이라는 병은, 자,
우리 언학에는 자 태양은 태양은 북두칠성을 돌아요. 북극성을 돈다고. 북두칠성하고 북극성. 그 북두칠성은 이렇게 생겨서 뭐 시간 없으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네. 북두칠성이 이렇게 주국처럼 생겨서 안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겨서 안 생겼어. 이래가지고 뭐 국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7개. 그럼 북쪽이 어디요? 여기서 북쪽이 어디야? 우리는 이 북두칠성을 보고 북쪽을 알아내가지고 이동한 거야. 우리 민족이 저 미국도 가고 베링해를 건너서 유럽을 아메리카로 간 것도 다 이 북두칠성을 보고 이동한 거야. 이거하고 여기에 북극성이 어디쯤 있어요? 항상 북극성은 이 북두칠성에 요 마지막 별 2개 있죠? 요 마지막 별 2개 있죠? 요 2개의 직선거리의 요거에 5번째 멀리 있어. 북극성이 있다고. 그러면 북두칠성은 밤에 이걸 돌아. 항상 돌아. 그럼 북극성 위치가 바뀌어요. 그럼 북극성은 항상 여기 있고 북두칠성이 돌아. 그러니까 북극성 위치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에는 자 지구는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뭘 돌아요? 태양을 돌고 태양은 북극성을 돌아요. 이 북두칠성이 도는 방향으로 똑같이 돌아. 요거 한 바퀴 도는 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거.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365일이야. 우리가 도는 속도는 107,160km로 돌아. 시속. 그러니까 자동차의 100배. 자동차의 100배로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이건 자전 공전 속도야. 자전 속도는 어디야? 1609km야. 그러니까 지구가 1609km를 돌면서 조용히 1609km를 돌면서 107,160km로 날아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내 강의 듣는 동안에 지구는 얼마를 가요? 시속 107,160km, 약 50만 km를 날아가는 거예요. 50만 km. 시속 107,160km니까 3시간만 가면 얼마예요? 4시간 가면 얼마예요? 50만 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우리는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요 자체가 또 요 태양을 도는데 이 태양은 또 이 북극성을 돌아. 돌 때 이 속도가 얼마예요? 초속 220km. 1초에 220km를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구와 달과 태양이 다 이 북극성을 향해서 220km로 날아가는 거야. 그 엄청난 속도죠. 저거는 여러분하고 계산하면 여러분이 어지러워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속으로만 해놓은 거야. 이걸 시속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1초에 220km로 지금 이 별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날아가면서 또 돌면서 또 107,160km로 또 태양을 돌면서 태양과 같이 몽땅거려서 날아가고 1초에 220km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북극성, 북두칠성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별이에요. 알겠죠? 여기에는 어떤 신앙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북두칠성에다가 신앙을 넣은 거는 우리가 이거는 민속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옛날에 우리 민족이 북두칠성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절에 가면 칠성각이 있어 없어요? 칠성각이 있고 산신각이 있어. 산신각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우리가 앞으로 다른 종교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니까 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니까 석가모니가 너희가 비단 옷을 입었다고 못이 다 떨어진 옷 입은 사람, 누더기 입은 사람 보고 그것도 옷이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종교가 아무리 나쁜 종교가 있을지라도 네 종교가 좋으면 그 사람을 존경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너가 비단 옷 입었다고 남 못 입었는데 그것도 종교냐? 이런 소리 하면은 너는 불교인이 아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비방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나라로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칠성각, 산신각, 민족이 믿던 모든 종교 백화점이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런 백화점 종교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잘 받아들이고 있어 불교가. 알겠죠? 그건 석가모니 말이 맞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모든 신앙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단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종교는 처음에 다 뭐였다? 이단이었다. 카톨릭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가톨릭이 볼 때 이단이었어 아니었어? 맞습니다. 다 이단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충분히 됐습니까? 하세요. 아니 가면서 저기 누구 차례? 예, 이제 지금 하나 또 못한 거 뭐 있나?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보다도 몸이 몇 배나 큰 그런 인간, 우리보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든 인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인간들이 손가체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면 손가체가 여기 있어요. 중심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쪽에 있냐? 인간의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딱 요 지점이에요. 에? 요 지점인데 요 놈을 딱 쪼갰을 때 정술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리에 있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얼굴이 있으면 정중앙에 있는 거야. 그게 손가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아무리 때려도 여기 건들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 거기가 간내야. 이걸 우리는 내간이라고 그래. 거기는 전생의 업보, 모든 내가 이 지구에 올 때 여기 삼원 700이 붙는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석가모니는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 안 박아놨어? 알겠죠? 그러니까 손가체야. 이 손가체는 인간들이 태화가 돼버렸어. 내가 이 손가체를 가지고 삼성이 언제 망한다, 저기 언제 망한다, 이걸 우주와 교신하는 자리야. 내 말 이해가시죠? 이 양반 손가체를 한번 보여줄게. 이리 와요. 이리 쳐다봐봐. 저리 쳐다봐야지. 이 양반 손가체를 있는 자리를 알려면 요 내 정수리 백회, 백회가 손가체로 들어가는 송신구야 이게. 백회에서 딱 들어가면 귀 양쪽, 코 양쪽, 요 중앙에 딱 그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망치를 머리를 때려도 손가체는 못 건드려. 맞아. 맨 요 가운데 요로 들어가면 그게 요 정도 위치에 있단 말이야. 또 요쪽에는 요렇게 보면 되지. 에? 요 가운데 손가체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주에 모든 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손가체를 한번 보자고. 자, 손가체로 들어갈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꼭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손가체를 막아봐. 자, 허경영 해봐. 허경영. 100회를 막았죠? 네. 그러면 이 손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죠. 손가체를 떼봐. 허경영 해봐. 허경영. 이거 뗄 사람은 없어 여기서. 그죠?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 손가체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시체야. 근데 여러분 이름은 불러봐요. 얘 손가체 안 막아도 본인 이름 불러봐. 김원경. 김원경이는 손에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수님 해봐. 예수님.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부처님 해봐. 부처님.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불러도 내 이름만 허경영 해봐. 허경영. 허경영만 안 떨어지는 거지. 모든 사람은 손가체가 닫혀 있는 거야. 21세기 여러분 손가체는 죽은 거야 다. 그래서 아틀란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손가체가 살아있는 족속들이 지구에 왔다 이 말이야. 처음에 와 있다가 나간 거야. 여러분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문화는 여러분이 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여서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키 사이즈에 맞춰서 왔어. 내가 그 아틀란타 그 사람들 키 맞춰서 오면 여러분이 내가 거인이 돼서 상종하겠어 안 하겠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키를 줄여서 온 거야. 줄여서 왔는데 이 손가체 부분이 여러분이 망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 전부 고장이 나버린 거야. 배터리가 빠져버렸어. 그거 허경영 부르면 배터리 충전돼 안 돼? 그거 해주러 와 있는 거야. 에? 알겠죠? 네. 그럼 이분이 여기다 막아봐 다시. 막아보고 허경영 해봐. 허경영. 그러면 이거는 힘이 없어. 똑같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야. 그래서 애기들은 처음에 여기가 벌떡벌떡 해야 안 해.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애기 때는 면역을 위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맨 마지막에 지가 입으로 밥 먹고 힘 좀 생길 때 요게 막혀버려. 알겠죠? 그래도 일로 통과되는 거야. 근데 허경영만 부르면 이게 통과되지. 손가체가 살아나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가체가 없기 때문에 허경영을 불러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송신기 고장이야. 이게 아들입니까? 네, 아들인데 결혼했는데 지금 나이가 35 떠났고 우리 자부가 선생님이 독일 사람인데 얘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런 소인데 손자가 못 갔으다가 세상을 다 했으니. 이 사진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예요? 거기에 젊은 사람.
그랬어요. 거기가 그 부부예요. 거기는 막둥이에요, 막둥이. 아, 이거는 막둥이인데. 아까 거기는 이제 아까 이거 큰아들이고요. 얘는 저 자식이 결혼하면 애 낳을 수 있어. 아직 없어요. 근데 자식 낳을 수 있고. 나이가 그 자부. 홍보가 있어요. 홍보가 있어요. 거기 얘, 있어요. 얘 지금 몇 살이죠? 예. 독일가 있어요. 우리 그 몇 살이지? 지금 35이요. 같이 독일에 가 있어? 아니요. 아들은 얘가 한국가 있고 자부가 지금 독일가 있어요. 자식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부가요. 자부 사진 한번 좀 줘봐. 그걸 누가 이렇게 갖다 대? 죄송합니다. 독일이에요. 이게 독일의 저 자부 사진. 예. 예? 대학원 다니고 있어. 여자 애 낳을 수 있는 여자야. 예? 서른 애 낳을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하태흥님. 하태형은 뭐지 질문? 저기 그 장애 아들하고. 장애 아들 왔어요? 네. 나중에 이제 나오러 갈 때 데리러 나와요. 치료할 때. 네, 질문하세요. 질문 다른 거 없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중풍이 와가지고 이막 뭐 이거 약을 안 먹으면 먹어도 그렇고 지금도 말이 좀 꾸준하잖아요. 꾸준한데 중풍은 한 3번 다녀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 부산 백숙한테 아침에 내가 전화 우리 조교 드리고 통화했습니다. 그래다 갔는데 가서 그날 제가 그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 받아.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약을 안 먹습니다. 와. 그 전에부터 참뭐 큰애도 장애인이고 그 우리 막내 딸도 그 연세대학원 그 졸업 논문 쓰다가 신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불교 대학원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머리 깎고 스님까지 됐다가 또 길어가지고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저 뭐 자해를 해서 죽으려고 자살을. 예, 옥상에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우리 막내 딸이. 막내 딸이가 예. 딸이.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좀 천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나 그 걔를 먼저 데리고 올라고 했는데 우리 큰애부터 먼저 가고 그래.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걔는 뭐냐 하면 그리 제가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아요. 자리만 볼라가지고. 그게 신이 붙어서 그래. 예. 신이 붙어서 그 애를 안 죽인 거야. 예. 그럼 그거는 죽을 수가 없어. 그 신이 걔를 포기해야 죽지. 자살해봐야 헛거예요. 그래, 그날에도 제가 뭐 하늘에서 뭐 용신이 제일 도와갖고. 용신이 들어온 거야. 예. 귀신이지, 귀신. 예, 제 말로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허정경님 내가 사대라고 지난번에 그 백숙에서 가와서 그냥 좋고 이게 제가 아는 게 너무 어려워 지금도 아버지가 말하는 건 뭐 믿어 안 믿지. 그래서 내가 제목 그러거든. 모든 거는 자기 마음에서 통하니까 내 마음부터 먼저 걱정가지고 그래 가서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도 오면서 온다 소리도 안 했어요. 우리 큰애만 데리고. 잘했어. 예. 다음에 한번 딴 데 간다고 그러고 붙들고 와요. 그건 거짓말 아니야. 맛있는 음식 하는 데가 저 골짜기 있는데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주라 그래. 데리고 와. 그뭐 그래가지고 오면 지금 엄마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데리고 와요. 예, 이번에 뭐 우리 아들 같이 뭐 가족 동문회가 올라왔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들 나중에 이제 합시다. 앉으세요. 예. 그 전생에 업장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좀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제 내한테 왔으니까 다 이제 해결을 했어. 염려 마시고 그다음 다음 차례. 좀 가정사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20년 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손녀들을 키우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마음을 그 사람이 좀
아니면 그 사람하고 합치고 싶어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말고 제가 남은 인생을 좀 나하고 같이. 지금 몇이죠? 제가요? 저는 지금 일은 하나 됐습니다. 70하나? 예. 그 사람은 양띠입니다. 근데 바람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거기가 바람을 피웠나요? 아니, 제가 아니라 저 상대방 쪽이. 아, 여자 쪽이? 예. 그 두 사람은 제가 같은 이분하고 그 여자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네,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분이 바람을 피웠으면 가능성이 있어. 네?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남은 인생 같이 좀 인생 같이 할 사람이 좀 있는지. 그거는 선생의 예. 경제력하고 연관이 있어. 경제님은 또 우리 저 총재님이 해결해 주잖아. 그렇죠. 그거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혼자 있어라도 있을 사람이 없어. 왜냐면 둘이 만나면 300이잖아. 그렇지. 둘이 그래. 이런 결혼 어렵지가 않아. 지나가서 공원에 가서 주워오면 돼, 그냥. 말만 이야기하면 그냥 통하는 거야, 그때는. 에? 알겠죠? 근데 그때는 결혼이 수월해져. 알겠죠? 이 대통령, 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 결혼을 다 막고 있는 거야. 노인들 행복을 다 차압당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또요. 우태규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제 식구 건강 때문에요. 여기 좀 뭐 같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예. 사진을 못 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담아왔는데. 지금 연세가 몇이죠? 저는 일은 하나고 식구는 일은이고 그래. 79. 안녕하십니까. 그래. 17대 때 총재님 우리 여의도에서 내 도와준 분이야. 총재님께 제가 새로 뵌 길에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요. 그때 한번 가서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하고 비슷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재님의 정책이나 또 유토피아적인 그 어떤 부분이나 사상 모든 부분은 저희들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그 외에 몇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세상에서는 총재님을 뭐 좀 약간 부황되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그 박근혜 씨인데 탄핵이 정상적으로 기각이 되어서 심의로 돌아왔는데 5월 9일 정도로 대선을 갖다가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을.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총재님께서는 뭐 특별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책이 좀 있으신지.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돼.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국민들한테 허경영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 지금 엄청 바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포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저분은 그런 것을 자세히 못 들은 모양이야. 지금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내가 길을 못 다녀. 지나가면 그냥 하여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사진을 찍어줘. 그런데 지금 대선 전국에 지금 우리 저분이 말하는 거는 내가 17대 옛날 대선 나갈 때 2007년 이야기야.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내 유튜버가. 그리고 엄청난 지지자들이 늘어나 버렸어. 내가 만약에 후보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건 혁명이 일어나. 지금 그렇게 내 말이 일리가 있죠? 네. 지금 내를 이야기할 때 바닷물이 몇 프로가 소금이죠? 3%가 소금이죠? 허경영 유튜브 본 사람이 3%만 되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져 버려요. 내 말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모든 바닷물에 영향을 줘 안 줘요? 어떤 정치인도 이 정도 골수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엄청난 그 이미 국민의 3%를 오버했어. 그러니까 내가 TV에 나가면 자, 이명박이 지금 저 박근혜 이후에 지금 문재인이가 좀 뜨고 있죠? 자, 문재인이 여론조사는 100명을 여론조사하면은 그 중에 3명이 응답을 해. 맞죠? 그러면 곱하기 100이 문재인이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3%죠? 이 3%에서 문재인이가 가져가는 게 1%야. 그러니까 요게 33%야. 맞죠? 100명을 물으면은 97명이 야, 기성정치인한테는 대통령 후보가 없어. 나는 답 안 하겠어. 이래버려 안 그래? 이거는 응답률이 자기를 지지하는 게 3%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실제 97%는 이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기성정치는 꼴도 보기 싫어. 뭐 문재인 안철수 그딴 걸 나한테 물어. 끊어버려. 옛날에 무응답하고 같아 안 같아? 맞습니다. 다릅니다. 요거는 이 사람들 중에는 허경영 같은 아웃사이드에서 나온 놈을 찍었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 기운은 싹 걷어치워. 그 말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마. 내 말은 100명을 전 세계 뭐 여론조사 응답률이 3%예요. 그래서 맨날 힐러리가 1등을 했던 거야. 1등한 거야. 미국 국민의 1%가 힐러리를 지지했던 거야.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결국은 이게 아니죠. 아주 그냥 힐러리가 99% 붙는다는 거야. 그때 내가 힐러리 트럼프가 16명 공화당 후보 중에 꼴찌할 때 저 사람 미국 대통령이야 그랬잖아. 이건 뭐냐? 이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때 트럼프 웃기는 사람이야. 여자 하나 가서 건드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플레이보이도 아니고 아예 그냥 플레이보이 신문사 가서 사장을 내서면 딱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 지금 말하는 거는 기후란 말이야. 기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거야. 맞아요? 이미 허경영은 그 상황을 다 내다보고 앉아 있어.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이런 3%에서 여기서 30%를 가지든 50%를 가지든 몇 명이야 이게. 3명 중에서 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이 속에 말 없는 97%의 무응답 속에는 야 너가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인마 노무이 비서지 니가.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지 니도 뭐야 니도 노무이 비서고 문재인 니도 비서들이 나라 잘 끌고 가겠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응답하는 사람들 중에는 허경영을 마음속에 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기구 가지지 말아요. 알겠죠? 대서 사람같이 미래를 직시하는 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라는 이 배를 그냥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시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선장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배만큼은 침몰시킬 수 없어. 이거는 세계 최고 배야. 요따구 소리 해서 안 했어? 했습니다. 타이타닉 호는 침몰되는 거예요. 빙하, 요만한 빙하 하나에 이거 부닥쳐가지고 그 큰 소리 치던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아는 자는 교만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배 선장이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 안 그래? 그와 같이 이미 우주의 이치를 알고 있는 자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자들한테 키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를 줬더라도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동정표가 생기면서 우파가 결집되게 돼 있어요. 박근혜가 이래가 수갑 차고 왔다 갔다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서히 지금은 97%가 탄핵 잘했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서서히 우파들이 모여.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우파들이 사람이 아니야 다. 그런 거한테 나라 맡기면 그냥 망하는 거야 또. 지금은 잡도둑 잡느라고 뭐야 이게 좀도둑 잡아서 안 잡았어. 박근혜는 좀도둑 방조제. 좀도둑이 누구요? 최순실이야. 최순실은 대도가 못 돼. 그래 안 그래? 좀도둑 잡느라고 큰 도둑들이 좀도둑을 잡아먹고 큰 도둑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 큰 도둑이 들어가면 오래 가겠어요? 저항에 부딪혀. 그러니까 좌파가 되나 우파가 되나 우리나라는 안정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돼? 허경영. 허경영이
허경영이가 나가면 좌우파 싸움이 끝나. 딱 끝나요. 좌파 놈도 잡아놓고 우파 놈도 잡아놓고. 국회의원 300명. 그리고 3,000명이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 들어가. 그러면은 나라가 우파 좌파가 조용해져 앉아. 아주 허경영이는 참 변수네.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세계 통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허경영은 태극기 집회도 안 가고 촛불 집회도 안 가. 왜 안 갈까? 등대불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동방의 등불이야. 어? 등불은 이쪽도 안 가고 이쪽도 안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요. 허경영을 지지하는 자가 3%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선거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을 흔들어 버려. 또 내가 TV 토론에 딱 등장해서 여야 후보와 마주 앉으면 그날이 대선 승리하는 날이에요. 염려 마세요. 절대 염려 마세요. 저걸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섭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섭리는 이미 방향을 잡아놨어. 오리무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이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허경영이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광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바람에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허경영이 본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전혀 나는 권력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려놓게 돼. 그럼 나는 올라가서 여러분들하고 부자들이 다 부자들도 고생했잖아. 여러분들도 잘 사는데 그 국가 세금 400조를 가지고 절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부정부패 얽히지 않게 해주고 잘 살게 됐는데 이거를 어떤 특수한 사람들 호주미로 들어가 버리니까 빼빠지게 세금 내준 부자들도 욕먹고 국민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질문. 자, 김원경님. 나는 정치하지 말고 이거 질문.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 만나게 해서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지만 나라가 살 때 위해서는 교육 제도가 참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고요. 제 이름 김환경에 대해서 좀 풀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건강할 때 내주고. 교육은 여러분 교육은 지금 가정주부들이 이 교육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해요. 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가처분 소득이 가정주부들이 빼빠지 가서 일하고 가장이 일을 하면은 월급에서 가처분 해버려 안 해버려? 세금이 다 공제되는 거야. 거기에 봐 국민연금 있어 없어요? 그 다음 갑건세 있어 없어? 자동차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가처분 나가는 것은 앞으로 중산층 서민들은 이거 없애. 그래서 여러분의 갑건세가 없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갑건세를 월급에서 미리 공제를 안 해. 아니 300만 원 받는 사람 중에 월급에 60만 원을 공제해버려. 기분 좋아요? 이 가처분 소득이 괜찮아. 자, 이 가처분 소득을 뭐 괜찮아. 말을 해. 이거 뒤로 전달해 주세요. 뒤로 카메라에. 자, 가처분 소득이 우리 여기다가 가처분 소득이 60만 원을 공제해버린 데다가 국민연금 또 공제하죠? 네. 이것도 세금이나 마찬가지야. 월 150씩 주는데 한 20살 이상 150 주는데 뭐 때문에 국민연금 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연금 550조 기금 이거 여러분 빚 갚는 데 쓴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도 돼. 이제 연금보다 더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여기에 또 교육 때문에 여기다 애들 과외비가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면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경제가 사는데 이놈의 과외비는 학원 원장 호점이 싹 들어가가지고 해외로 송금돼 버려. 비밀리에. 맞아요. 이거 왜 이 돈 가지고 해외 부동산 투자해 버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과외비만큼이 우리 시장 경제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학원 선생한테로 들어가, 학원 과외로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경제가 많은 가정주부들이 시장 가서 시장을 못 봐 제대로. 과외비로 많이 들어갔어. 그 애한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교육 제도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시험이 없어져. 알겠죠? 네. 자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교육은 살아 안 살아? 이렇게 돼서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서울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 못 가는 거야. 10과목을 잘해야 되니까. 걔는 계란 품고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만약 에디슨이 계란 품고 있던 애가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과학자로서 성공하잖아. 알겠죠? 하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모든 시험이 없어지고 자기 잘하는 한 과목만 시험 보고 수능 시험이 없어져. 그렇게 애들이 시간 남죠? 그러면 애들이 스포츠를 해야 돼. 운동도 하고. 에? 부모님 밥하면 여자들은 반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교육도 받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네. 여기 청소 열심히 한 사람 같아 안 한 사람 같아? 한 사람 같아 안 한 사람 같아? 어머니 옆에서 청소를 열심히 했으면은 그 빨리 지워버리네. 지금 대구에 있는데 세부에 한번 더 늙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 상황이 좀 일치 않아서 올라오기 힘든데 좀 잘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대구에 있는데 예. 결혼을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예. 그래 서울에서 무슨 그 직업은 뭐지? 직업은 거의 뭐 직업이 제대로 된 직업. 그럼 라이센스는 뭐가 있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라이센스라고 볼 것도 없어. 보일러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 그런 서울에 그런 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울에는 우리나라 보일러의 절반 이상이 있으니까. 그지? 그런 건 얼마든지 취업할 데가 있지. 서울로 오고 싶으면 서울로 오는 거야. 우리는 주거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저 사람 얼굴이 지방에는 잘 안 맞는 얼굴이야. 서울 사람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서울하고 맞아. 저 사람은 서울에 오면은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어요. 지방에 처녀가 없어. 장가 못 가, 거기 있다가는. 에? 할 수 없네. 서울에 오면 장가를 갈 수 있어. 왜 갈 수 있는지 알아요? 저 양반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 여기다 두는 거야. 그럼 내가 봐요, 안 봐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돼. 알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 또. 저희 아들이 지금 43인데요. 집을 나가가지고 15년이 돼서 제가 주야로 눈물을 쌌는데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요. 하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는 의사하고 잘 있어요. 잘 있어요. 딸도 결혼해서 잘 있고. 막둥이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기도 안 되니까 부모 형제 자꾸 의지하게 된다고 자기가 자립하겠다고 나가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지 모르니까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 지금 그 15년 1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적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알아냈어요. 알아내면 신원조회가 나올 텐데. 알아내가지고 겨우 찾아갔는데 딴 데로 또 도망가 버렸어. 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아들이 저 어머니한테는 그 아들이 종신자식이야. 저 어머니가 돌아갈 때 그 아들이 있어야 숨을 거둬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는 그 아들이 모든 희망의 전부 다야. 의사 아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 만나는 게 소원이. 그렇지. 저 어머니는 그 아들이 아니면 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나게 해줄 거니까 염려 마시고 기다리세요. 알겠죠? 네. 저 어머니는 이제 돌아갈 때 그 아들을 봐야 이제 나중에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자식이 종신 자식이거든. 운명할 때 만나는 자식. 알겠죠? 그럼 그 자식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야. 저기 그 UFO 정체가 뭔가 그하고 김정은이 언제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전생에 아들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 틀림없어.
어머니가 저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아들 또 아니 어머니가 금방 아들 때문에 눈물 짓다가 금방 유해표거든. 그러니까 저 어머니가 저 전생에 그 아들하고 연애를 하다가 그 결혼할 듯 할 듯 하면서 속을 새긴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청난 한을 품고 장가도 못 가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저 어머니 아들로 와가지고 어머니를 그만큼 괴롭히고 나야 그 아들이 저 어머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현생에서는 전생에 연관이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UFO. 자, 빨리 얘기합시다.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의 약자요. 자, 우주의 이 362무 8,800불의 별은 이 모든 별들은 인간이 살아 안 살아? 살죠? 8,800 사람들이 산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행성 간 이동을 해야 하네. 행성 간 이동을 하는데 서로 공격은 안 해요. 왜? 굉장히 이 지구보다 더 진화가 된 별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그 별들은 우리는 문화가 지구는 여러분이 아는 이 지구는 정말 지구의 역사가 65억 년이 됐다고 그래도 이 지구에서 인간이 나온 것이 3억 5천만 년 전이야. 3억 5천만 년 전에 뭐가 나와요? 네피림 족속이 네피림 족속이 나오죠? 이 네피림이 나와서 3억 5천만 년 전에 최초 인류야. 지구에 우리가 만들어놨어. 그런데 얘네들이 빙하기가 13만 년마다 오니까 전부 죽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건 200만 년 전에 뭐예요? 호모 에렉투스 만들죠. 그죠? 이 호모 에렉투스를 만들어서 그 족속이 유지하다가 또 요게 빙하기에 다 죽으니까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어. 에? 사피엔스를 만들어. 그것도 나중에 이것도 죽으니까 다시 뭐 네안데르타인은 뭐죠? 백인들의 조상이야. 네안데르타인은 1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타인을 만들었는데 요게 또 나중에 죽으니까 10만 년 전에 뭘 만든 미토콘드리아 이버. 이 이버족이 지금 전 세계 인류의 90%예요. 95%야.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든 게 우리야.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 요게 마지막 만든 아담. 알죠? 환인. 이 아담이 환웅이죠. 알겠죠? 그래 요 족속이 아담족이라고 그래. 이 아담족이 만든 지가 6천만 년. 6천년 정도 약 1만 년 정도 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류 문화라는 게 요 족속이 나온 다음부터 문화가 만들어져. 그래서 지구 문화는 1만 년밖에 안 됐으니까 비행접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여기에는 비행접시를 만든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36만 킬로를 달리는데 빛의 속도에 5,000배, 1만 배로 달려야 은하계를 다닐 수가 있어. 우리 별에 올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엄청난 빨리 와요. 비행접시가 하나가 딱 압구정동에 나타나. 나는 자주 보니까. 딱 오는데 갑자기 하나에서 30개 정도가 팍 퍼져 비행접시가. 퍼졌다가 눈 깜빡할 사이 또 하나로 팍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눈 깜빡할 사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비행접시가 여기 옆에 우리 뒷산에 내려앉으면 비행접시가 뭘로 바뀌어요? 바위돌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비행접시에 뭐 올라탔다 뭐 프랑스에서 무슨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비행접시는 바다에 내릴 때는 물로 바뀌어.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물이야. 근데 그게 실제 비행접시야. 여기 산에 내려오면 나무로 바뀌어버려. 바위로 바뀌어버려. 사람들이 바위가 있는 거지 그 비행접시로 눈에 절대 안 보여. 비행접시를 볼 수 있나 없나? 허공에 있을 때만 볼 수 있어요. 착륙했을 때는 지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안 보여. 우주인들도 눈에 안 보여. 알겠죠? 나는 여러분한테 보이게 나타나려고 해서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나 과학이 발달된 별에서 온 사람들은 행성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UFO는 있다 없다? 100%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욱님. 네? 김정은에 대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은 내가 뭐 좌파 우파한테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나라의 하나의 지도자잖아.
그 지도자가 언제 죽느냐 이런 말은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낳은 어머니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식은 절대 비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그게 그 북한의 지도자지만 그 김정은이 어머니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 어머니가 내가 말을 하면 서운할까 안 할까? 서운하죠. 왜 자기 자식이 언제 죽느냐 이런 걸 왜 우리가 따지냐. 맞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만 잘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죽는 걸 궁금증을 없앨 때 아들이 나타나. 총재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세계 통일할 때 김정은은 맨 마지막에 통일을 해. 아시아 통일을 하고 나서 김정은을 중국과 통일이 된 다음에 통일을 해요. 일본, 중국, 한국이 통일되고 나서 김정은이도 자동으로 들어와. 통일이 되지. 김정은이를 뭐 어떻게 바꾸는 이런 소리 하면 위험해요. 알겠죠? 예,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도 가서 행포를 행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까? 좋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상욱님. 네. 나는 항상 사람 보고 무슨 질문이 나올까 궁금해. 인천에서 온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고향이 인천인데 이제 귀농을 하려고 그 함양에 내려가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함양에서 정착을 못하고 희한하게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어. 강화 교동에 이제 땅을 들고 그래서 거기서 농사하면서 이제 총재님을 더 알리고 물론 이제 함양에서도 했지만 봤는데 이제 혁명연대가 이루어지고 내가 인천 그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 12월 예상을 하고 있고 박수. 12월까지 이제 하면서 올해는 다른 일을 안 하고 총재님 홍보하는 거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6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60일이 됐든 12월 됐든 제가 총재님이 보시기에 총재님의 어떤 일을 도와주면 가장 잘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인천에서 그 밑에 하부 조직을 다 만들어야 돼. 그걸 다 하시면 제가 그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지. 되고도 남아. 저 사람 얼굴 보세요.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저 사람의 얼굴이 잘 보세요. 저 사람 얼굴에 광대뼈가 좋아 안 좋아? 광대뼈가 좋죠? 저 사람은 나중에 내 덕을 볼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면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함양에 가서 고생을 한 5년 했다는 건 큰 공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신이 인천으로 온 거는 기소 본능이 있어 인간은. 에?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너무 멀리 가서 귀농을 한 거야. 알겠죠? 가능하면 강화도나 그 부근이 더 좋아. 알겠죠? 에? 그리고 앞으로는 서해안 시대요. 함양 시대가 아니라. 그 함양은 전두환 때 함양 시대가 있었지. 함양 사람들이 전부 실권을 잡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 지금은 인천 시대가 와 있잖아. 송도도 와 있고 서해안 서울에서부터 서쪽으로 기운이 뻗쳐가지고 파주, 인천, 저쪽 시흥 이쪽으로 기운이 뻗쳐가고 있어요. 이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는 거야. 홍콩, 상하이, 북경, 칭다오 이게 전부 서해안하고 붙어 있잖아. 서해안.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지. 이게 마주보고. 이쪽에 앞으로 땅들이나 모든 발전이 퍼져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천 강화도 쪽은 아주 좋은 곳이야. 박수!